이 TMP 버튼은 무엇이냐면 이제 그 현재까지 작업한 그 결과 EPA 파일을 뭐 전극을 만들기도 하고 지우기도 하고 그 했던 그 현재의 PA 파일을 이제 임시 파일로 저장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템포러리 파일이 되겠고요. 이걸 클릭을 하면 이제 그 에러가 나는데 이제 에러가 나는 이유는 이게 이제 윈도우 10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지금 프로그램 파일즈 폴더가 지금 그 권한이 강화돼 가지고 지금 이런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에러가 나지 않게 하려면 시미온을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시미온 폴더에 지금 시미온 실행 파일을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해주면 이제 시미온이 실행이 되고요. 지금 우리가 작업하던 엔젤 렌즈 PA를 로딩해서 모디파이 하면 이제 우리가 전극을 수정할 수 있는 이제 이 화면으로 오는데 TMP를 눌러보겠습니다. TMP를 누르면 현재까지 작업한 내용이 이제 임시 파일로 저장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라인을 이렇게 그려서 뭐 리플레이스 해주면 이렇게 선 형태의 전극이 만들어지는데, 근데 이런 작업을 우리가 이제 언두를 하고 싶을 때 지금 언두한 결과가 바로 뭐냐면 방금 그 템포러리 파일이라고 하는 이 파일에 저장된 내용이 다시 이제 로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두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거를 누르는 순간 저장이 되고 이제 언두하는 순간 그것이 다시 이제 불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클, 자 이거를 뭐 50V로 바꿔주면 이렇게 동그란 전극이 이제 50V 로 설정된 그 전극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언두를 하게 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템프 파일이 이제 로드 된다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뭐 프린트나 컬러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서 그냥 넘어가고요. 지금 그 코디네이츠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그 웨어라고 하는 이 체크박스를 체크를 하게 되면 지금 커서 위치에 그 현재의 X 위치와 Y 위치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 클릭을 하면 지금 클릭한 위치의 좌표가 지금 이 밑에도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X는 39, Y는 8, Z는 0. 그리드 유닛으로 할 경우에는 뭐 이런 값이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요. 그래서 이제 웨어를 끄면 지금 커서 있는 데는 나타나지 않지만 지금 아래에는 항상 그 좌표가 나타나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시각적으로 커서 위치에 바로 좌표가 표시되는 게 훨씬 유리하니까 지금 이거를 체크를 한 후에 내가 원하는 좌표에서부터 뭐 원을 그리든 네모를 그리든 이런 거를 해주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 rel이라고 써 있는 거는 이제 relative 상대 좌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슬래시를 키보드에 있는 슬래시를 눌러도 체크가 되고 마우스로 이렇게 눌러도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rel을 누르게 되면은 지금 가느다랗게 보이는 선이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요 00로부터 현재 위치까지 상대 좌표가 이제 표시되고요. 이제 내가 알고 싶은 거는 예를 들어서 전극의 길이를 측정하고 싶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상대 좌표의 원점으로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마우스를 여기로 가져가면 이제 요 전극의 길이가 표시되는 이제 그런 것을 하고 싶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이제 원점으로 상대 좌표 원점으로 하고 싶은 그 포인트를 클릭을 하신 후에 지금 그 여기 보면 점이 있습니다. 점 키보드에서 점을 눌러 주시면 현재 클릭한 좌표가 이렇게 표시가 되고 36, 19, 0 그다음 이제 셋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제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셋을 해주게 되면 이제 마우스가 이동하는 그곳의 좌표는 방금 전에 설정한 요 상대 좌표를 원점으로 한 그러한 좌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전극의 길이는 x 방향으로 24mm가 되겠죠. 지금 이걸 보면 자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은 이제 좌표를 표시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상대 좌표로 표시할 것인지 말 것인지, 네, 점은 상대 좌표를 설정해 줄 때 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상대 좌표로 하고 싶은 포인트를 클릭은 한 후에 근데 이제 점을 눌러주면은 그 좌표가 표시되고 셋을 눌렀을 때 이제 이 좌표가 상대 좌표의 원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까지는 이제 요 윗부분에 있는 버튼을 알아보았는데요. 요 왼쪽에는 그 현재 PA 포텐셜 어레이의 지금 그 크기 X 크기, Y 크기, 그 다음에 이 이제 포텐셜 어레이가 이제 전극인지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자극인지 이걸 나타내 주고요. 그 다음에 회전 대칭인지 Y 방향으로 이제 미러가 형성되어 있는지 이런 그 포텐셜 어레이에 대한 정보를 여기 표시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장 먼저 해봤던 게 이제 리플레이스를 사용해서 전극을 만드는 그런 것이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첫 번째 전극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너무 길게 만들었다고 할 경우에는 이제 박스를 전극으로 하고 싶지 않은 부분을 선택해 주면 됩니다. 선택을 해주고 타입을 non electrode. 자, 전극은 검정색으로 표시되고 그다음에 일렉트로가 전극이 아닌 부분은 이렇게 녹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선택한 부분을 non electrode로 바꾸고 싶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replace를 눌러주게 되면 지금 선택한 부분이 이제 non electrode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include 그 다음에 exclude 라는 그 마크에 설정하는 방식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박스로 선택이 되어 있죠. 네모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지금 include가 라디오 버튼 include가 선택된 상태에서 박스를 하나를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exclude를 선택한 상태에서 박스를 한 번 더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려보면 지금 exclude를 누른 상태에서 그린 박스는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되고요. include가 이렇게 라디오 버튼이 눌려진 상태에서 박스를 그리면 검정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 replace 요것은 지금 검정색의 내부, 그 다음에 빨간색의 외부에 해당하는 영역이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모를 선택할 경우에는 그냥 include 박스를 하게 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이런 특이한 모양, 니은자 모양이 되겠죠. 니은자 모양을 선택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include 박스와 exclude 박스를 두 개를 겹쳐서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전극의 전압을 제가 15V로 하고 싶다. 그러면 15V 세팅을 하시고요. 근데 이걸 전극으로 만들 거기 때문에 일렉트로드를 한 후에 리플레이스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와 같이 니은자 형태의 전극이 만들어졌습니다. 또 다른 것을 해볼까요? 이제 서클을 인클루드를 해서 서클을 이렇게 그려봤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라인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익스클루드를 해서 자 라인은 이렇게 뭐 삼각형도 그릴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도형을 제 라인을 이용해서 그릴 수가 있는데
이제 마우스 좌클릭한 상태에서 마우스를 움직이면 선이 그어집니다. 그래서 끝점을 계속 이어나가면 우리가 원하는 도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동그라미는 include 속성을 가지고 있고 세모는 exclude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선택되는 영역은 이렇게 부채꼴 자, 이빨 빠진 동그라미 형태가 되는데 여기 이제 그 전극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렉트로드 선택해주고 전압은 25V 해서 이제 리플레이스를 해주면 자, 아까 설정한 동그라미와 세모에 의해서 설정된 영역이 지금 25V의 그 일렉트로드 전극으로 이렇게 설정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극을 만드는 이제 그 몇 가지 방법을 같이 살펴봤는데 지금 내가 설정한 이 전극이 지금 전압 얼마에 설정되었는지 이 전극이 얼마의 전압이 설정되었는지 이제 잘 모르죠. 지금 그 이 그림으로 봐서는 다 검정색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제 3D 그 버튼을 누르면 전압이 다를 경우 색깔이 이제 다르게 나타나니까 지금 어느 부분이 지금 어떤 전극이라는 거를 이렇게 대충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XY 뷰로 다시 넘어가서 지금 그 현재 이 전극이 지금 어떤 전압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이제 보고 싶으면 마우스를 이동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가 클릭한 현재의 저 포인트는 지금 이 아래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0V 일렉트로드이고 0V가 설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컷을 여기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기로 이동하면 이거는 일렉트로드이고 현재 100V가 설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마우스를 여기로 이동하면 현재 이제 25V로 설정된 일렉트로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쪽은 0V 일렉트로드가 되고 이쪽은 15V 전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유즈라고 하는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은 마우스를 클릭하기 위한 버튼은 아니고 이제 커서를 현재 올려놓은 그 포인트의 값을 지금 이 포인트 인포메이션에다 설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전극을 만들 때 이 부분을 설정을 하고 일렉트로드인지 넌 일렉트로드인지 설정을 하고 전압도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선택된 영역에 리플레이스를 해서 지금 요 포인트 인포메이션이 그 전극에 이렇게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엔 거꾸로입니다. 그래서 어떤 전극에 있는 그 속성을 요 포인트 인포로 가지고 오는 그 기능이 이제 유즈라고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커서를 놓고 자, 마우스로 유즈 버튼을 클릭하면 안 되고 키보드에 있는 U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자, 이제 이 포인트의 속성이 지금 그 이쪽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Find 버튼을 눌러주면 현재 지금 이 포인트 인포메이션을 가진 그 전극들이 다 찾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0V인 그 일렉트로드들은 모두 찾아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0V 선택된 전극들을 보고 싶으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마우스에 갖다 놓고 U를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포인트에 해당하는 그 전압과 그 다음에 일렉트로드 타입이 여기에 이렇게 설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find라고 하는 이 체크박스가 체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포인트와 같은 속성을 가진 모든 그 점들이 다 찾아진 점들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전압을 가진 그 전극이 이렇게 빨갛게 표시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에다가 컷을 갖다 놓고 또 U를 누르면 자, 이런 모양의 전극이 지금 25V로 설정된
그런 전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 부분을 한번 커서를 갖다 놓고 U를 눌러주면, 자, 이 포인트와 같은 속성을 가진 모든 전극들이 찾아지고, 그것이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클리어 버튼과 리스토어 버튼이 있는데요. 이건 우리의 그 현재의 선택을 이제 지워버리고 싶을 때 클리어를 누르면 이제 지워지게 되겠습니다. 오늘 택했다 하더라도 클리어를 하면 지워지고, 이제 리스토어를 하면 다시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자, 엣지 F라고 하는 이 버튼은 이제 리플레이스와 비슷한데, 이제 리플레이스는 그 영역 전체를 어, 테두리와 함께 그 테두리가 감싸는 그 영역 전체가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 전극이든 뭐 넌 일렉트로든 간에 이제 바뀌게 되는데, 이제 엣지 F를 할 경우에는 그 테두리만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박스를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이제 일렉트로드로 할 것이고, 뭐 전압을 뭐 마이너스 10V로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이제 HF를 눌러보겠습니다. HF를 누르면, 자, 속이 비어진 그러한 전극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HF라고 하는 그 기능을 이용하는 경우는 이제 예를 들면 그 전극이 이제 메쉬 형태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제 전압은 잘 정의를 해주고 이온이 지나가는 어떤 그 어, 궤적상에 이제 메쉬가 놓여져 있으면 그 메쉬가 있는 그 면과 그 주위 공간의 전압이 굉장히 잘 정의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일부 이온이 메쉬를 통과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메쉬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90% 통과시키는 메쉬도 있고 99% 통과시키는 메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메쉬와 같은 그 기능을 하도록 하는 것이 이렇게 두께가 1인 그런 전극들입니다. 그래서 이온이 두께가 1인 전극을 만나면 소멸되지 않고 항상 통과를 할 수 있도록 시미온 내부적으로 그렇게 코딩이 되어 있어서, 이제 두께가 지금 여기 보시면 두께가 2인 그런 전극이죠. 근데 이런 전극에 이온이 부딪히는 즉시 이온은 소멸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온은 그 날아가지 못하고 진행하지 못하고 궤적이 계산되지 못하고 거기서 이제 그 종료가 되죠. 그렇지만 이와 같이 이제 그 두께가 1인 그런 전극들은 이온이 부딪혀도 지나갈 수가 있고, 어, 동시에 또 포텐셜을 굉장히 잘 이온이 그 지나가는 궤적 상의 포텐셜을 정의할 수 있다는 이제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그 플로드 필이라고 하는 거는 현재 시미온 버전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기능이고요. 자, 이거를 눌러보면 지원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카피는 그 내가 선택한 영역을 복사해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가 카피하고 싶은 그 포인트 영역을 선택을 한 후에, 자, 카피를 누릅니다. 누르면 카피가 이렇게 색깔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가 되고요. 지금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갈 건지만 이 마우스를 이용해서 이제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방향으로 가고 싶으면 예를 들어서 요 점을 잡고 이렇게 이동해 보겠습니다. 하면 아까 잡은 그 점이 이 위치로 오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요 네모를 한번 카피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카피하고 싶은 영역을 이렇게 선택을 한 후에 카피를 누르고, 지금 이 네모 한 점을 내가 손으로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끄트머리를 잡고 마우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움직입니다. 움직여서 어디에다가 놓으면, 그러니까 그 잡은
그 점이 이 위치로 오도록 카피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무브라는 거를 한번 해볼까요? 무브도 똑같겠죠. 그래서 복사하고 싶은 영역을 이렇게 마킹을 한 후에 자, 무브 버튼을 누르고 자, 어디로 이동할 것인지를 정의를 해주면 되는데 어디를 잡고 이동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 끝을 잡고 마우스를 왼쪽 클릭한 상태에서 이동합니다. 그래서 자, 이 정도 가볼까요? 이렇게 가보면 자, 이동했죠. 그래서 아까 잡은 그 포인트가 여기에 와서 이렇게 이동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롭 그 미러가 있네요. 이제 미러는 말 그대로 이제 거울 대칭이니까 내가 지금 대칭시키고 있는 싶은 영역을 선택을 하시고 자, 네, 미러를 눌러 보겠습니다. 미러를 누르면 이제 요 미러 버튼이 이렇게 활성화 파란색으로 표시되고요. 자, 미러링을 하려면 이제 미러 면을 설정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미러 면을 이렇게 그려주면 네, 지금 선택된 부분만 이렇게 대칭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러면은 수직이거나 수평 두 방향만 되고 비스듬한 방향으로는 이제 미러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택한 후에 미러를 누르고 지금 비스듬하게 이렇게 잡으면 자, 라인이 호리전털이거나 버티컬이야 된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자, 이거를 자, 이렇게 그려주면 다시 해보겠습니다. 박스를 선택을 하고 미러를 누르고 미러면을 이렇게 그려주면 네, 지금 위쪽에 지금 그 정글 그릴 수 있는 영역이 없어서 그려지지 않았지만 자, 이렇게 대칭이 된 형태가 이렇게 정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그 크랍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뭐 더블 또는 have랑 비슷한 개념인데 지금 내가 원하는 영역만 남겨두고 나머지를 다 그 포인트들을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크랍을 누르면 자, 크랍을 누르면 없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 회전 대칭인 그런 지금 PA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위쪽에다가 위쪽만 선택하면 되지 않고 항상 그 Y가 0인 포인트들을 포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크랍을 해보겠습니다. Y가 0인 점들을 포함한 영역을 설정한 후에 크랍을 누르면 자, 이와 같이 자, 그 네모 구역만 남고 나머지는 다 사라진 그래서 그 PA 파일 자체가 굉장히 작아졌죠. X 크기, Y 크기, Z 크기는 그대로고 작아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두를 하면 원래 걸로 돌아갈 수 있겠죠. 예. 자, 그리고 이제 로테이션 카피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건 이제 3차원 PA 파일에서 그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까지 그 아인젤 렌즈를 한번 그려보았는데 지금 이 아인젤 렌즈는 아마 3D로 보면 이렇게 세 개의 전극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지금 그 양쪽에 그라운드 0V 전압이 걸리고 가운데에 고전압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는 지금 XIV에서 자, 그 이 마우스 커서를 갖다 놓으면 지금 현재 위치 포인트에 현재 포인트에서의 그 속성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 밑에 있습니다. 100V 전압이 걸려 있습니다. 지금 자, 이쪽은 여기 보시는 것 같이 0V의 전압이 걸려 있고요. 그래서 이제 Find를 누른 후에 지금 커서를 놓고 U를 누르면 이제 현재 커서의 위치와 같은 속성을 가진 포인트들이 다 빨갛게 표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커서를 가운데에 갖다 놓고 U를 누르면 자, 커서가 있는 그 포인트와 같은 속성을 가진
그런 점들이 다 빨갛게 표시되고요. 그래서 지금 100볼트가 여기에 걸려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볼트, 100볼트, 0볼트 이러한 그 전극의 전압 배열에 의해서 내부 공간에 포텐셜이 어떻게 그 형성되는지를 보려면 리파인을 해줘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자, 이제 그 전극에 대한 정의를 다 했기 때문에 이제 OK를 누르고 자, 리파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파인을 하면 자, 이런 그림이 나오고요. 누르면 자, 라플라스 방정식을 이제 풀었습니다. 그래서 푼 상태에서 일단 저장을 한번 해줄게요. 그래서 PA 파일로 저장을 해주고 자, 워크벤치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서 지금 그 포텐셜 에너지 이 버튼을 누르면 지금 0볼트, 100볼트, 0볼트 이렇게 걸려 있을 때 지금 그 중심면 그 빔축을 지나는 그 단면에서 포텐셜 에너지가 이렇게 그 패브릭 형태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태에서 파티클을 정의해서 파티클을 날려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시험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그 PA 파일은 확장자가 .pa입니다. .pa. 지난번에 우리가 해봤던 거는 .pa 샵이었죠. 그래서 .pa 샵은 그 fast adjust definition 파일이라고 해가지고 그 라플라스 방정식을 풀기는 풀지만 전극이 뭐 3개다 그러면 3개의 라플라스 방정식을 풀어서 그 3개의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개의 전극에 임의의 전압을 걸었을 때의 그 솔루션은 이미 구한 3개의 솔루션을 조합해서 얻어내는 그런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fast adjust라고 하는 그런 방법인데 지금 이제 이 파일은 그런 그 fast adjust definition 그 네, 형태가 아니고 PA입니다. PA 말 그대로 그 potential array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우리가 그 modify라고 하는 그 기능을 이용해서 만든 전극의 전압들이 이렇게 설정되었을 때 그 내부 공간 전극이 없는 그 내부 공간에서의 그 전압 포텐셜은 이제 리파인을 통해서 이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를 들어서 지금 가운데 전극을 제가 마이너스 100볼트로 내리고 싶은 경우에 지금 이 가운데 전극을 마이너스로 100볼트로 내려서 이제 이온을 날려보고 싶다고 했을 때 지금 이 상태에서는 fast adjust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PA가 그 여기 나타나 있긴 한데 여기 보면 fast adjust voltage라는 그 버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눌러보면 보시다시피 전극이 한 개밖에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명히 우리는 전극을 3개 만들었는데 전극이 한 개밖에 없고요. 그것도 지금 가장 높은 전압만 이렇게 표시되는 그런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fast adjust라고 하는 거는 지금 fast adjust가 아니라 fast scaling이라고 하는 용어가 더 적합한데 fast adjust는 모든 전극을 임의의 값으로 이렇게 조절하는 것이고 fast scaling은 뭐냐면 그 전극에 걸린 전압들이 일정한 그 비례식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가운데 전극이 뭐 100인 경우 그 라플라스 방정식의 해를 우리가 알고 있죠. 내부 공간에서의 그 포텐셜들을 그다음 이제 이 가운데 전극이 200으로 올라갔을 때의 라플라스 방정식의 솔루션은 요 공간에서의 포텐셜을 정확히 2배를 해준 그 결과가 같기 때문에 결국은 전극의 전압을 각각을 높여주지 못하고 제일 높은 전극의 전압, 그러니까 그 포텐셜이 제일 높은 그 전극의 전압을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고 그랬을 때 그 내부 공간의 포텐셜들은 그 전극의 전압에 비례해서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패스트 어저스트라고 이제 여기에는 이렇게 이렇게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패스트 스케일링이라는 용어가 이제 더 적합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스트 스케일링이기 때문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제 마이너스 100V 놓을 수가 있겠죠. 마이너스 100을 해서 패스트 어저스트를 하고, 자, 그 그림을 보면은 여기가 0V, 마이너스 100V, 0V 해서 이러한 그 포텐셜 서피스를 우리가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1번 전극을 뭐 10V, 2번 전극을 뭐 100V, 3번 전극을 뭐 마이너스 50V 이런 식으로는 이제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렇게 한 결과를 내가 보고 싶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기를 나갑니다. 나가서 포텐셜 어레이를 모디파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1번 전극을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0V, 자, 가운데 전극을 뭐 50V, 세 번째 전극을 뭐 마이너스 100V 이렇게 한다고 하면 지금 이제 요 전극의 속성을 다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손쉬운 방법은 이제 요 커서를 놓고 U를 누르는 것입니다. U를 누르면 현재 커서의 속성 값이 지금 요 포텐셜 인포라고 하는 요 창에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0V 설정되어 있고 지금 일렉트로드 타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find를 눌러주면 이러한 속성을 가진 모든 포인트들이 다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찾아진 상태에서 내가 요 앞에 있는 전극만 마이너스 10V를 설정해 주고 싶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자, 박스를 택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자,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리플레이스를 누릅니다. 자, 리플레이스를 누르는데 지금 그 리플레이스의 기능은 지난번에 방금 전에 배웠을 때는 무엇이냐면, 지금 그 박스든 서클이든 선택된 그 영역이 지금 포인트 인포라고 하는 요 설정된 요 값으로 그 영역이 이제 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이 이제 find 버튼이 클릭된 상태에서는 지금 박스 영역 내부에 있고 동시에 지금 find에 의해서 찾아진 빨간색으로 표시된 요 전극들만 리플레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세 가지 그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리플레이스의 대상이 되는 포인트들은 어떤 점들이냐면 지금 include 박스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고 exclude 영역 밖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find라고 하는 요 속성에 의해서 지금 만족하는, 그래서 그 일렉트로드이며 0V인 그런 포인트들이 리플레이스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전에 이제 find 기능을 체크하지 않고 리플레이스 할 때는 두 가지만 조건이 있었죠. include 마크의 내부, exclude 마크의 외부에 있는 포인트들이 이제 리플레이스의 대상이 되었었고, 지금은 조건이 하나 더 붙었습니다. 그래서 include의 내부, exclude의 외부, 그 다음에 find 되어진 그 점들이 리플레이스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지금 요게 지금 include 박스가 되겠죠. 이 안에 있으면서 빨간색인 거는 요것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요것만 리플레이스를 해보겠습니다. 리플레이스를 누르면, 자, 어떻게 바꿀 것이냐 라는 이제 물음이 나오죠. 이제 타입을 일렉트로드로 할 것이냐 논 일렉트로드로 할 것이냐. 자, 우리는 일렉트로드로 하고 싶습니다. 근데 포텐셜을 이제 마이너스 10V로 설정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0을 넣어주시고, 네, OK를 누르면, 자,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0V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자, 커서를 여기다 놓고 요 밑에를 보시면은 마이너스 10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가운데는 지난번에 마이너스 100을 설정했죠.
좀 전에 마이너스 100을 설정했었고, 근데 여기는 이제 0이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요 영역을 자 50볼트로 설정한다고 한다면 뭐 그냥 여기를 이렇게 선택하고 50을 선택하고 리플레이스 해도 되겠죠? 예. 자, 파인드는 해제하겠습니다. 해제를 하고 자, 리플레이스를 누르면 네, 여기 지금 50V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영역을 마이너스 100V로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선택을 해주시고 마이너스 100. 자, 일렉트로드 타입이 맞고요. 그 다음에 리플레이스. 자, 제대로 설정이 됐는지를 보고 싶으면 커서를 놓고 파인드를 누른 상태에서 커서를 놓고 U를 누르시면 됩니다. U를 누르면 이제 use 기능이 되고 그다음 이제 이 속성이 이쪽으로 넘어가고 이쪽으로 넘어간 상태에서 find가 되기 때문에 커서에 있는 점과 같은 속성을 가진 점들이 이제 다 빨간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극이 이제 마이너스 10V가 걸렸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으시고요. 커서를 가운데다 놓고 또 U를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극들은 50V로 설정된 전극들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전극의 임의의 점에다 커서를 놓고 U를 누르면 이게 마이너스 100V로 설정된 전극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이 근처에 어떤 전압을 보고 싶다. 그러면 지금 커서를 놓으면 되겠죠. 여기에 지금 마이너스 93V가 설정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까 전에 리파인 해가지고 얻어진 그 라플라스 방정식의 솔루션이 여기 이 포인트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지금 그 50V가 지금 걸려 있기 때문에 이 근처는 50V와 가까운 값이 나와야 되겠죠. 결국은 지금 그 전극의 전압만 바꿨을 뿐이지 이 공간 스페이스에서의 포텐셜은 계산이 되지 않았고 아까 그 전압 배열에 의한 포텐셜이 지금 남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정한 이 전압 배열에 의한 포텐셜을 알고 싶으면 다시 리파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OK를 누르고 다 저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느낌표가 있죠. 아직 리파인이 안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리파인을 해주면 자, 라플라스 방정식을 풀게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워크벤치로 들어가서 포텐셜 에너지 서피스를 보면 자, 여기가 지금 나와 있죠. 자, 10V, 50V, 이제 마이너스 100V 이런 식으로 결국은 이제 이와 같이 다시 나가 보겠습니다. 나가서 보면은 자, 이렇게 그 포텐셜 그 어레이를 이와 같이 이제 그 정의를 해 보았는데 지금 확장자가 .pa라고 하는 그 포텐셜 어레이는 이제 어떤 그 일렉트로드를 디파인하는 데피니션에 해당하는 그런 그 포텐셜 어레이는 아니고 이거를 이제 베이직 포텐셜 어레이라고 부르는데 모든 그 전극을 내가 모디파이를 통해서 그 전압을 지정을 해줘야 되고 그 전극의 전압을 내가 이렇게 임의로 바꿀 때마다 매번 라플라스 방정식을 풀어주어야만 이제 그 공간 내에서 그러니까 전극이 아닌 그런 넌 일렉트로드 포인트들에 대한 솔루션을 얻을 수가 있고 그걸 이제 워크벤치로 들고 들어가서 어, 지금 이온을 날려볼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PA 파일은 그 확장자가 .pa인 파일은 이제 fast adjust라기보다는 fast scaling 할 수 있는 그런 PA 파일이 되고요. 이제 fast adjust를 하고 싶고 모든 그 전극들을 내가 임의의 값으로 다 전압을 설정하고 싶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PA 파일을 만들고 그 파일의 이름을 .pa sharp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줘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시미온이
그 파일이 이게 일렉트로드를 정의하고 있는, 데피니션하고 있는 그런 PA 파일이라는 것을 인식을 해서 각 전극마다 고유한 라플라스 방정식을 풀고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패스트 어저스트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전자가 PA인 파일은 그 일반적으로 이제 패스트 스케일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어, 포텐셜 어레이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이 유용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어떤 경우냐 하면 이제 그 반사형 TOF 이런 경우에는 그 미러 일렉트로드가 여러 개 있지만 그 여러 개의 순차적인 일렉트로드들이 다 그 전압이 제각각 이렇게 바뀌는 것이 아니고 이제 모든 것들이 비례해서 이렇게 리니어하게 움직이거든요. 첫 번째 일렉트로드는 항상 0, 두 번째 일렉트로드는 예를 들면 10V, 세 번째 일렉트로드는 20V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 마지막 일렉트로드의 전압을 높이면 그 기울기가 이렇게 증가해서 첫 번째 0, 두 번째 20, 세 번째 뭐 40, 뭐 이런 식으로 어, 제각각 전압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제 비례해서 모든 전극의 전압이 비례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내부 공간의 그 라플라스 방정식의 솔루션, 내부 공간의 포텐셜들도 다 비례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마치 하나의 전극만 있는 것처럼 이제 패스트 어저스트를 그 했을 때 여기서도 보시면은 지금 마치 하나의 전극만 이렇게 표시되죠. 그래서 이제 그 패스트 스케일링 할 수 있는 그런 전극이 됩니다. 그래서 패스트 스케일만 할 수 있는 전극인데 그거를 PA 샵, 그러니까 데피니션으로 만들면 굉장히 많은 메모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각 전극마다 라플라스 방정식 솔루션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온을 날린다고 할 때 지금 그 전극의 개수만큼 많은 PA 파일들이 다 메모리에 로드돼서 그걸 가지고 그 썸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시간도 더 걸리고 메모리 용량도 많이 먹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 우리가 취급하는 그 전극이 이제 패스트 스케일 가능한 전극인 경우, 전극 수가 많다 하더라도 마치 한 개의 전극만, 한 개의 라플라스 방정식만 가지고 있으면 이제 이온을 날려볼 수가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 예가 바로 이제 아까 말한 미러 일렉트로드 또 그 RF 카피 또는 RF 퍼널이라고 하는 그런 전극들이 있는데 그런 전극들이 다 이제 패스트 스케일 가능한 그런 전극들입니다. 그래서 점 PA로 만들 경우에 메모리를 많이 절약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